자,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미분양이 아니라 미계약으로 몸살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해링턴 플레이스, 네, 일반 분양 대비 66%가 자녀 가구로 무순위 추첨을 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순위 평균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 물량이 174가구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 일반 공급 물량 중에 66%가 자녀 가구로 쏟아졌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주가 굉장히 좋은 단지로 평가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최고 경쟁률이 57대 1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좋았던, 분양 성적이 우수했던 그런 단지인데, 안타깝게도 잔여 물량이 일반 물량의 절반을 넘게, 네, 그래서 잔여 미계약분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에 관련돼서 우리 좀 많이 해봤잖아요. 비싸서 그랬을까요? 그게 크죠. 그게 그러니까 클까요? 먹을 게 상대적으로 없어 보인다. 지난 2, 3년간 특히 1, 2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할 만한 인근 단지들의 가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 분양가 자체가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그렇게 이렇게 싸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 11대 1이면 지금 근래에 나오고 있는 다른 단지들에 비하면 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높은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시장 상황 자체가 네.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9.13 대책 이후에 빠지는 거냐? 뭐 요새 근래 언론의 기사들에 보면 9.13 이후에 뭐 부동산 가격들이 얼마나 올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거는 통계상 보이는 거고, 네. 현장에 가보면 과거 고점에 나오던 호가보다 물건들이 다소 낮춰져 있는 호가의 매물들이 있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주변도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계약이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재개발의 일반 분양 물량은 로얄층이에요, 로얄층이 아니에요? 아니죠. 보통은 조합원들이 로얄층 물량들을 받고 그렇죠. 남는 물량들, 중저층 이하의 물건들을 주로 공급하잖아요. 네. 이제 그 물건들 분양가를 받아봤는데 층도 안 좋은데 당첨은 됐어. 네. 근데 이게 막상 인근에 비교할 만한 새 아파트 단지, 괜찮은 아파트 단지 가격에서 지금 보니까 그 아파트도, 다 지어진 아파트도 가보면 중저층은 금매들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가격대의 물건이 있는데, 그렇죠. 요거랑 비교해 보면 이걸 하는 게 맞아 안 맞아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고 미계약 물량으로 많이 토해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근래 이제 분양가가 생각보다 조금 높지 않았나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이거 무순위 청약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도입된, 과거에는 이런 걸 갖다가 줍줍이라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양 이 건설회사가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청약받아 공급하거나 해서 처리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는지 무순위 청약이라 그래서 이제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청약에서 이 청약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이제 또는 이제 그 지역 투기가열지구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무순위 청약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물량들이 얼마나 잘 소화가 될 거냐, 다 말 그대로 미계약 없이, 미분양 없이 금방 빨리 소화가 될 거냐가 일단 변수로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제 뚜껑 또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네.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네. 청약 통장 저거 되게 아깝다. 네. 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통장 막 썼다가 계약 포기하냐. 그렇죠. 일단 네. 당첨되면 계약 안 치더라도 통장은 5년간 죽잖아요. 재당첨 제한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왜 저렇게 생각 없이 썼냐. 이게 하나의 교훈이 돼서
앞으로 청약하는 단지들 이게 지금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할 때 분양가 상한 제한 걸었지만 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분양하는 단지들은 이런 식으로 공공택지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제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비싸게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민간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느끼기에 분양가가 생각보다 좀 높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분양가대로 조금 올라와서 같은 형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첨만 되면 무조건 로또다 하는 시대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먹을 게 많이 있는 분양가냐 아니냐를 되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일단 충분히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막상 높은 가점 통장 썼는데 뚜껑 열어보고 나니까 미계약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나와버리고 하면 통장만 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질 것 같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높은 가점 통장은 여기는 넣어서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안 넣어.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넣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점대, 40점대 낮은 가점 통장도 상대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네. 먹을 거는 좀 적을지 몰라도 네. 일단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사실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청약통장 가지실 분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도 있고 네. 뭐 슬픈 소식일 수도 있고 네. 줍줍을 통해서 줍줍을 적극 공략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줍줍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이득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과연 사람들은 과연 생각 없이 무조건 청약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분양하는 시점이 2월이었어요. 2월에 분양할 때는 시장이 이렇게 될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네. 근데 2월 달에 거래된 게 없어. 그리고 2달이 지나면서 시장의 가격은 빠지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청약을 할 때는 이 정도 가격이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청약을 했다가 2달이 지나면서 가격이 빠지니까 이제는 비싸서 계약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야. 그렇게 나오는 청약하고도 거야. 계약 금방 해요. 그렇게 막 시간이 2달 있다 계약하는 건 아니라서 네. 청약하고 당첨자 발표하고 보통 이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계약하는데 그 네.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네. 여기는 싫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거래된 물량이 없고 시장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지금 굳이 이거를 잡을 필요가 있겠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계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시장에 나오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게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에 청약할 때 이게 비싸다는 걸 모르고 청약했을까요? 아리까리하면서도 워낙 되기 힘드니까 거의 그런 거죠. 관성처럼 넣은 거죠. 관성? 왜냐하면 계속 넣었는데 계속 안 됐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면 거의 그럴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네. 사실 나쁜 사이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네네. 좋은 사이트거든요. 네네. 예, 통일로 변에서는 뭐 대장으로 클 수 있을 만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뭐 경희궁자에 이런 쪽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서대문 안에서는 괜찮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거든요. 브랜드가 약간 뭐 아쉬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이분들이 소장님 얘기처럼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넣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겠지. 라는 그리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제 꺾이는 성격에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조금 주춤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 네. 제 성격에는 일단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고분양가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고분양가, 음. 주변 시세. 그러니까 주변 시세 기준이 뭐냐는 거지. 떨어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지금 주변 시세 본 데는 인근에 이제 입주한 과거에 홍제현 아이파크,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입주를 근래 했거든요. 네. 그 단지의 거래 가격들, 실거래 가격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여기가 더 우위냐, 열이냐 따져서 가격들을 보고들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처음에 청약할 때는 그 가격대로 받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랬더니 청약할 만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를 계약할 만한 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시기가 지금 2달 뒤에 이게 무순위가 나오긴 했지만 그 판단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무순위가 2달 뒤에 나온 거지. 제 그렇죠. 얘기는 판단하는 시점 자체는 청약하고 나서 정당 계약까지의 기간이 2달씩 가는 게 아니라 보통 2-3주 안에 2주 안에 보통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2주 기간 동안 가격이 시장 상황이 2주 동안 급변하네라면서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뭐 강사님 그렇게 보고 계시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고분양가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왜 이 사람들은 그럼 과연 정말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불이익이 생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청약을 했을까?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 중에 뭐 계약금 등 최소한 필요한 자금이 2억 정도 들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담스러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없이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되잖아요. 단지 안에서 이런 계약에 초도 자금이 이 정도 들어갈 거라는 생각도 없이 과연 이 사람들이 청약했을까라고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볼 때 사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신호탄이 아니냐, 계속 그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내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입주할 때 해왔어요. 계약 네. 포기하신 분들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입주할 때요? 후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시점적으로 보면 3년 뒤. 3년 뒤. 이때 계약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할까 안 할까? 추가적으로 기회가 있었다면 아니 후회를 그냥 안 지금 하겠지만 당첨됐잖아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다른 기회가 없다면 맞아. 없었다면 그러면 후회하겠지만 다른 기회가 있었다면 잘했구나 생각하겠죠. 넘기는 걸로. 네. 자 그래서 다른 대체 물건들 더 싼 거 사면 사실 더 기회 비용을 뭐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봐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도 첫 청약했던 거 있잖아요. 네. 가격 회복하는데 3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내 경험상은 3년 뒤에 과연 웃기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은 그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미분양 아닌 미계약분 물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대책들이 지금 2월달 청약분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